뭔 말인지 빨라. 자,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발전 문제는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436번 갈게요. 쌤, 항등식이라며요. 분모끼리 같고 분자끼리 같으면 항등식 맞잖아요. 그래.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조심해야 돼요. 자, 발전 문제 읽어보면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요. 얘들아, 봐봐. 말이 되니? 10제곱이야. 자, 말이 안 돼요. x 9제곱 빼기 1이 같아지세요. x-1 분의 a1이라고 읽으면 돼요. a1 첫 번째 문자. x 빼기 1의 제곱에 a2 두 번째 문자. 다음에 따다당 x-1의 9제곱 분의 10제곱까지 갔네. a10로 항등식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애들아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이네. 모든 실수에도 된다?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어떻게든 분자만 뽑아와서 A1에서 A2 빼시고요. A3는 더하시고요. 풀마 이거 어디서 본문제로 보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아, 천재까지는 아니고 어디서 1학기 때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풀마 어디서 봤어요? 썼어야만 돼요. 등식을 줄게. 이거 만들어 봐. 어? 나머지 정리랑 비슷하겠네요. 알았어요. 아마 시간이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틀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만 수치 대입법이에요. 적당한 수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때 주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던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x자리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걔가 사라지는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니? 항상 되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x에다가 적당한 1, 2, 3, 4가 대입했을 때 이게 대기하고 싶어. 바로 지금은 맞습니다. 수많은 숫자 중에 0 정도만 대입하면 문제는 풀리죠. 항상 된다? 그럼 우연히 0을 대입해봐. 0 대입해볼까? 저 좌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0 대입해봐. 0 빼기 1 마일 A 10제곱 1 0 대입해 0 대입해 0의 9제곱 0 빼기 1 그래서 여기 좌변은 마이너스 됩니까? 딱 0을 대입해보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0을 대입해보세요. 0 x자리 0 대입해봐. 여기는 마일분의 a1이니까 1은 있으면 많으니까 생략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1 0 대입해봐. 0 빼기 1 제곱. 그럼 플러스 1이네. 1분의 a2니까 더하기 a2 부호 그대로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1은 거듭 제곱해도 풀마니까. 다음에 0 대입하면 0-1 얘는 플러스 a10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정답이란 우리가 얻어낸 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 왼쪽을 오른쪽을 적당한 수를 곱하면 지금은 마이너스 1씩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분배되면서 부호 바뀌는 정답을 얘기해서 해주면 1이랑 같다가 될 거고 정답은 1. 오케이? 네. 그리고 수치 대입법인데 지금은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통분해서 풀면은 죽을 때까지 충분해야 돼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랑 비교해 보시면 분자들끼리 뭔가 하고 싶네? x가 사라지고 싶네? 그럼 x가 사라진다는 건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고 0, 1 또는 마이너스 1을 촘촘히 대입해봤을 때 지금은 0을 대입하는 게 베스트 초이스가 돼요. 오케이? 100초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0을 대입한 다음에 식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가 순서 바뀌어서 또 아니면 2항에서 풀거나 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다음 파트 갈까요? 자, 211쪽은 그겁니다. 공식 부분분수를 사용할 때예요. 부분분수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면 반복적인 패턴 또는 2개짜리에 곱한 거 분의 1이 있으면 그거 쓰고 싶다 해야 돼요. 부분분수 마렵다.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부분분수 언제 쓴다? 2개짜리 곱한 거 분의 1꼴이 보인다면 부분분수는 항상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 쓰란 말이 없어도 쓰세요.
마표의 개념 3번. 자, 문제의 첫 번째 1번 예시가 뭐냐면 다음을 간단히 알아.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반복하다 보면 x 플러스 6 x 플러스 8 분의 1 부분수를 쓰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패턴 뭐냐면 뭐 책에 나오고 보이겠지만 문제에서 덜하는 분수들이 뭔가 반복적인 패턴, 좀 뭔가 반복적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 이렇게 불러요. 간격이 일정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차이. 이 몇 칸 차이나? x랑 x 플러스 1은 얘에서 빼면 2칸 차이 나죠. 얘랑 얘는 지들끼리 비교하면 2칸 차이 나죠. 네.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x 플러스 4, x 플러스 6은 2칸 차이 나거든? 이거 2칸 차이 나. 그러면 지금 뭔가 반복적이기도 하고 간격이 일정하시면 무조건 분모를 써야겠다고 생각해놔야 돼요. 그건 외워놔야 된다고.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해놓고 실천까지 해보자. 디자인해보자. 여기는 자 얘를 네모라고 치자면 자 네모는 얘는 다 돼. 뭐라 봤죠? 부분분수 어떻게 썼어? 일단 쪼개 땡땡 분의 1 땡땡 분의 1이야. 빼기야 근데 빼기. 이사님? 네. 나 뭐였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깥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에 역수야. 얘에서 빼면 2니까 2분의 1만큼 곱해주면 이게 분모수 8초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간단히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이번에 이 녀석 바꿔치기 하자. 선생님 왜요? 뭐뭐 분의 1 맞잖아. 써봐. 이거 어떻게 돼?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야. 빼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역수를 곱해줬는데 얘에서 빼면 2칸 차이 나니까 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중간에 끼어있는 부 더하기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마지막 것도 끝까지 해보면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 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역수 2칸 차이가 또 2분의 1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 부분 분수를 만들어 봤더니 여러분들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전부 다 2분의 1 메시를 공유하고 있죠. 2분의 1을. 따라서 얘들아 2분의 1로 묶으면 자, 2분의 1을 반납하고 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 얘는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1 괜찮아.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진짜 순서대로 더하지 마시고 짝을 잘 지으면 얘랑 얘는 똑같은 숫자인데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더하면 제로 0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빵이랑 다음 빵도 아마 더하시면 0 될 겁니다. 사라질 거라고. 따라서 남는 것만 처음에 머리가 남았잖아. 머리. 그러면 상식적으로 머리꼬리면 머리 마지막에 꼬리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얘가 죽었겠지. 네. 그치. 따라서 끝과 끝에 있는 것만 계산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따라서 2분의 1배에 남는 것만 이 정답이고 이건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수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외워야 되고 언제? 반복적인 덧셈을 하고 있고 간격이 일정해야 돼. 분모 두 개가 일정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2번은 숫자인데 숫자도 돼요. 다시 한번 숫자 1 곱하기 2분의 1 당연히 2 곱하기 3분의 1 그럼 여러분들이 부분수를 강제로 진행하면 상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 아래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가 되면 숫자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기만 보면서 하시면 되니까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확인 유제 437번을 한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문자가 되면 숫자도 당연히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느껴야 돼. 분분수를 지금 쓰고 싶어. 너무 쓰고 싶어.
의외로 1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좀 쉽고요. 의외로 1번이 까다롭다. 그래서 분분수를 잘못 쓸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볼게 같이 볼게요. 여러분 337번의 1번 문제는 의외로 분분수가 잘 안 보이죠. 왜? 왜? 바로 부분분수의 공식이 기본형만 써 있잖아. 네. 뭐뭐분의 1일 때만 되죠. 그러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역수를 곱한다라는 한 세트. 엄청 긴데 근데 지금 애들아 분자가 1이 아니라 2, 3, 4가 되어버려서 문제에서 예정지가 오죠. 근데 안 어려워요. 봐 얘들아 1일 때가 되는 거면 당연히 얘도 됩니다. 봐봐 얘들아 이런 발상을 해볼래? 1이라고 우긴 다음에 이 바깥에 곱하면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자의 2는 분자가 1이라고 구라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죠. 괜찮나요? 네. 3은요? 1이라고 구라친 다음에 3배 하면 되죠. 4는요? 1이라고 구라친 다음에 4배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일단은 분자가 1이 아니면 되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를 마지막에 대수해주면 되잖아. 자 그다음 끝났어요. 왜? 부분수 이해지다.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돼? 딱 1이니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자, 생략할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 곱하면은 얘에서 얘 곱하면 1분의 1이니까 그냥 곱하나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어떻게 돼? 여기를 묶어봐. 그러면 얘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고 이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보면 두 칸 차이 나잖아. 네.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근데 바깥에 2배가 있었잖아. 200. 네. 이 더하기 어려운데 오케이? 아까 2를 바깥으로 미리 탈출시켜놨잖아. 탈출. 그럼 1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단 부분수 적용하면 얘에서 뺀 다음에 역수를 곱한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방금 나온 2분의 1이랑 아까 있었던 2가 서로 싸우면서 1이 돼버려요. 뭐야? 1. 오케이? 네. 규칙성 보이니? 그러니까 규칙성 찾기예요. 규착. 얘는 얘분의 1, 얘분의 1 뺀 다음에 얘에서 1 빼면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 역수는. 근데 그게 또 싸워서 그리고 이 또 1이 돼버리겠죠. 1. 그렇지 않겠니? 네. 그걸 의도했던 문제가 마지막. 자, 그다음 얘도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 한 다음에 4배를 이렇게 하면은 상수가 일어나서 그냥 각각 분의 1 빼기 각각 분의 1로 탈출하게 돼 있습니다. 얘는 이해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끝났습니다. 1은 이제 곱하나 나가니까 생략이 되고 순서를 바꿔서 더하면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에 부가 바뀌었으니까 더하면 0 되겠죠? 네. 얘랑 쟤를 짝꿍 지으면 더 터지겠죠? 0. 얘랑 이거 터지겠죠? 펑 터져요. 그래서 남는 거만 쓰면 앞에 거랑 뒤에 거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시면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10 분의 근데 x 플러스 10에 x 그래서 분자끼리 빼면은 10칸 차이 나겠죠. 이렇게 하시면 잘 오케이. 분자가 1이 아니면 뭐 하자? 되게 하자. 바깥으로 내보내면 배수니까. 그리고 1을 기준으로 분수 보면 항상 이렇게 이 부분이 약분이 될 거거든요. 그런 걸 미리 규칙을 외워놓길 바라고요. 그다음 2번은 연습점도 오히려 더 쉽습니다. 부분수 쓰면 돼요. 말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부분수 쓴 다음에 적당한 수 대입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려 보시고 자 이제 다음 단어입니다. 사실 벌써 짧게 하는 건 좀 나도 좀 양심이 없는데 원래 엄청 많은 얘기가 있는데 빨리 생략하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학기 중에 더 많은 일을 또 방학 동안은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부분 분수라는 게 있구나가 여러분들 오늘 충격적인 하나의 네임드 공식이에요. 네임드 공식. 자, 여기 212쪽에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제목이 바뀌어. 바로 아까 뭐였지? 유리식이었잖아. 네. 뭐로 바뀌었어? 유리함수. 유리함수. 식이 나오면 다음은 함수예요. 자, 천천히 맛을 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일단 함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어떤 x에 대한 식일 때 대부분 함수가 되겠죠. 우리가 어릴 때로 돌아가면 중1 때는 1차 함수를 배웠고 중3 때는 2차 함수를 배웠고 고1 때는 2차 함수의 업그레이드 오가지고 2차 함수를 더 여러 번 배웠고 그런 단순한 함수보다 이젠 좀 새로운 함수를 많이 보고 자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함수는 앞에 힌트가 나와 있죠. 함수는 함수인데 유리 분수꼴인 함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y는 같긴 같은데 오른쪽의 계산이 x에 대한 분모분의 분자꼴일 때 저희는 유리함수가 됐다라고 불러요. 아 x랑 y의 관계야. 관계인데 움직일 때 자 여기 식이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분수꼴 따라서 흔히 말하는 y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표현 가능한 연결고리 같아지게 하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함수지만 분수 유리꼴이니까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함수가 정의가 뭐다? 분수꼴인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y는 분수, 분모, x에 대한 다항식, 분자, 1차 다항식.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웬만하면 유리함수예요.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내는 함수를 y랑 같다고 하면은 움직일 때마다 함수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함수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독립변수. x마다 결과 y. 원인과 결과잖아.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그 x를 좀 제한할 거예요. 전부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으로 좀 제한할 겁니다. 그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분모가 0인 거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모 0이면 재미가 없어요. 따라서 자 무조건 여러분들 유리함수의 세계에서는 x를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닌 분모가 0이 아닌 곳으로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거 여기가 점프했지만 세 글자. 정의 0이라는 건 우리가 x들의 모임이거든. 우리가 집합을 좀 배웠죠. 집합인데 x들의 모임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x를 1, 2, 3, 4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유리함수의 x들은 무조건 x바 x를 모아라. x는 분모가 0이 아닌 곳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관습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0이면 수학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유리함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분모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들어볼까? y는 1차 함수 분의 1차식이야. 3x 빼기 7. 자, 이런 함수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유리함수 맞아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유리함수는 맞지만 정의역을 말하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그 주인공의 정의역이라는 건 x를 모으는 건데 x에다가 2, 3, 4 대입해도 돼. 8, 7, 6, 5, 4, 4. 근데 수많은 숫자 중에서 내가 x자리에 1을 대입해버리면 1 빼기 1 되면 0 돼버리겠죠. 따라서 지금은 정의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해야 됩니다. x바 x는 1이 안 되는 같으면 안 되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숫자는 대입해도 돼. x자리에 100을 대입해도 돼. 1000을 대입해도 돼. 근데 그 함수가 움직일 때마다 그 x는 다 대입하지 말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곳만 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0이면 망하니까. 네. 그래서 0이 아닌 곳을 외웁시다. 분모가 0이 아닌 곳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열고 닫고 그런 상태를 말로 표현해야 돼요. x들의 뭐라? 0이 아닌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그 유리함수인데요. 자, 보기 문제 1번 볼래? 보기 문제 1번. 보기 문제 1번에 자, 유리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의 정역을 구하여라. 얘들아, 1번, 2번, 3번은 1번, 2번은 유리함수가 맞습니다. 분모분의 분자인데 x에 대한 식이니까.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5분의 2x 여기서 걔는 굳이 다항식으로 볼 수 있죠. 아니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y는 같다? 저거 보자요. 5분의 2x 여기서 얘는 이렇게 쪼개면은 그냥 5분의 2배의 x 빼기 5분의 4니까 분수꼴이 아니라 그냥 다함수 1차 함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유리함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1번과 2번은 유리함수가 맞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정의역까지 쓰래. 정의역.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x분의 1이니까 x를 촘촘히 대입할 때 정의역을 x바 x는 0이 되지 말아주세요 라고 희망사항을 적어놔야 돼요. 실수 모든 숫자. 마찬가지로 2번도 정의역이라는 건 x들의 몰입인데 사실 이건 함수 파트를 배워야 되는데 일단 그냥 글을 해야 돼요. x를 모아라. 2x 빼기 0이 되는 곳은 2분의 1인 곳이죠. 따라서 2분의 1을 배제해놔야 돼요. 미리 방지시켜놔야 돼요. 할 수 없게끔 슬러시 그려진 모든 실수. 실수를 쓰면은 정의역을 말로 표현한 겁니다. 말로. 좋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일단 유리함수의 뜻은 뭐다? 아, y는 같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꼴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모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을 배제해야 이제 올바른 함수가 된다라고 일단 약속을 하면 얘들아 보기 문제 2번은 거리셔도 돼요. 아직은 보기 문제 2번은 아직 함수가 같다 다르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읽고 풀 수 있지만 지금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문제 이건 아직이에요. 자 다음. 자 여기부터가 이제 공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유리함수라는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성질들 좀 배울 겁니다. 성질. 오케이? 네. 유리함수. 분수가 되는 함수예요. y는 같다 땡땡 x 분모분의 분자. 자 여러분들이 배고파. 자 유리함수의 이제 성질들을 배우는데 항상 얘들아 함수라는 건 x랑 y의 관계인데 그러면 수학자들은 항상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1차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뭔가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유리식도 배운 이유가 그래프 그리려고 배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프.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 그래프가 뭐지? 그 y의 관계식을 A분의 B라고 할까요? 다항식과 다항식 섞여 있는 걸 같게 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x마다 y를 하나하나씩 짝꿍을 지으면 x마다 별것값 x마다 별것값이 있으니까 걔들을 옆에다가 x축 y축에다 점점을 찍으면 그래프라는 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잠깐만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예측해 보자는 게 지금 파트입니다. 자 213쪽. 자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외워야 돼. 첫 번째를 자 기본형부터 배웁시다. 기본형. 가장 베이직, 심플한 상태를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이렇게 불러요. 유리함수의 가장 갓난애기 y는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함수꼴일 때 x분의 k꼴을 저희가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 네. 예를 들어 y는 x분의 3꼴. 근데 얘들 여러분들 어릴 때 배웠어요. 참, 얘들아 사실 이거 어릴 때 배웠어. 중1 때 반비례라고 해서 기억나니? 정비례 반비례할 때 그 반비례.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에 x가 있을 때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봐봐. 만약에 분자가 3이면 x에다가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3, 4 막 대입하면은 x마다 y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1,3, 2,2분의 3, 3,1 찍고 찍으면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찍으면 이렇게 곡선적으로 그려진다고 배웠을 겁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을 거예요. 반비례는 이렇게 곡선적으로 그려지거든.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제가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100도 대입해봐. 100분의 3,
0.04 100,0.04 뜨면 되니까 어디가 저기 있을 거라서 엄청 곡선적으로 그려진다고. 중요한 게 있어. 음수도 대입할 수 있어. 음수도 마이너스도 대입할 수 있어. 마이너스도. 그래서 x마다 y 대입하면 그때는 이렇게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y는 x분의 k를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지금 양수인 한 거예요. 분자가 양수일 때랑 분자가 음수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양수부터 예를 들어 3 분자가 3이면 1, 2, 3, 4 중에 1, 3분면 1, 3분면 한 장면에 서로 마주보면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양수일 때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vs y는 x분의 k꼴 k를 음수 마이너스 3가 있고요. 예를 들어 x분의 마사를 그리면 똑같이 x마다 y를 대입해보면은 x마다 y, x분의 y를 점점점 찍으면 여러분들이 얘는 2, 4분면과 3, 4분면에 마주보면서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거 아마 어느 때도 반비례기는 같거든요. 대입하면서 그리면 그렇게 그려져요. 개형이. 따라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마주보면서 그려지고 음수일 때는 2, 4분면과 3분면에 서로 마주보면서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지금 잘라서 그렸지만 이거 계속 진행되는 거야. 진행. x축도 연장하면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축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속 곡선이 나와라. 그때 저희가 이제부터 세 글자가 나와요. 유리함수의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근실 안실 근이야. 근거리 원거리 할 때 근. 자,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데 이 유리함수에 뭔가 너가 이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가까워지려는 상대방을 써. 상대방 바로 맞습니다. 요 x축과 y축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유리함수가 계속 다방하게 뭔가 그려지고 있죠. 따라서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이제부터는 두 개를 부릅니다. x축과 y축 두 개는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뭐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잖아. 얘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치? 그래서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라는 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말해주세요인데 말해주세요. 걔는 x축, y축 둘 다 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가까워진다고. 슈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케이? 안다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지고 엄청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x축, y축은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의 특이사항. 혹시 얘들아 x축과 같은 말 뭔지 알아? 같은 말. x축을 그냥 x축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x축을 수학적으로 뭐라 불러? 상대방이 0인 곳. 따라서 y가 0입니다라는 x축 같은 말이거든요. x축은 y가 0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y가 0이다. 마찬가지로 y축의 또 다른 이름 y축 이름은 이 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등식으로 말하면 x가 0인 곳이라고 읽어야 돼요. 어쨌든 그 축을 말할 때는 상대방이 0인 곳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 선이 개로요. 오케이? 네. 점근선의 또 다른 이름을 맞춰야 돼요. x가 0인 곳, y가 0인 곳이고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는 저렇게 그려진다. 자, 양수면 양의 방향. 이제부터 이걸 양의 방향으로 읽을게. 이쪽이 긍정적인 방향이야. 1, 3. 2사가 분자가 음수면 이쪽 그림으로 유리함수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두 개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언제? 분자가 양수면 1, 4. 너희 방향에서 이쪽이 나왔지. 이쪽이 운의 방향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자, 유리함수의 기본형부터 하자. 자, 만약에 둘 다 양수야. 두 개의 유리함수가 있어. 근데 분자가 크면 클수록 뭐 할까? 일단 양의 방향으로 한 마리 1번. 그러니까 계속 다음은 말랑하게 되는 거야. 네. 2번이에요. x분의 3꼴이랑 x분의 100꼴 중에 2번 그래프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100짜리일까요, 3짜리일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분자가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말하세요. 멀리 그려진 게 맞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은 x분의 100이 2번에 매칭하시면 됩니다. 분자가 크면 클수록 멀어져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오케이? 물론 음수끼리도 돼요. 음수도 음의 세개끼리 두 개가 있으면 분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멀어집니다. 마이너스 100짜리냐 마이너스 3짜리냐 뭐 그런 차이거든요. 어쨌든 크면 클수록 멀어진다고 연상하시면 당연히 말이 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일단 유리함수의 갓나내기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x분의 k꼴 즉 양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개형이 나올 수 있고 분자가 크면 클수록 멀리 그려지는 것까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단어 점근선 그 그림에서 닿을랑 말랑하는 이 가상의 선을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되고 있다 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월칙에도 물론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거 혹시 직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을게요. 유리함수는 대칭적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수학상에서 대칭이 동종 있었잖아요. 유리함수는 예를 들어 분자, 양수만 그릴게. 양의 방향으로 어떤 유리함수가 그려져 있으면 y는 x분의 k가 있는데 얘는 도현이 죽었다. 도현아 죽으면 안 돼. 여기 있다가 죽어.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y는 1x 있죠. 네. 1차 함수에 대해서 이거 잘 접혀집니다. 유리함수는 yx 선대칭이 되고 있다고 불러요. 왜냐면 그림이 이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yx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대칭적으로 그려진다 말이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1x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선을 그어봤을 때 주인공은 이 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같아지거든요. 겹쳐지거든요. 따라서 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적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대칭적이다라고 불러요. 형용사야, 형용사. 오케이? 네. 접었을 때 같다, 접었을 때 같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두고 점근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기 문제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라? 너희가 그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아 저렇게 그려지고 있겠다. 양의 방향 그리고 음의 방향은 이쪽이라는 거. 좋습니다. 이쪽이. 보기 문제 4번도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집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거는 다음 파트를 하기 위함이에요. 다음 주.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의 기본형 분자만 가만히 있을 텐데 둘 다 움직이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오케이, 머리가 아파요. 베이지고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유리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반드시 여기는 x고 여기는 k짜리 간단한 것만 하시죠? 불편한데요? 좋아요. 표준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준형. 자, 왜냐면 얘들아 잘 읽어봐봐. 우리가 만약에 기본형 x분의 상수 기본형 그래프가 있어. 근데 걔를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평행 이동을 강제로 진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만약에 이라고 할게. x분의 2라는 친절한 이 애기를 우리는 조작할 거야. 시간이 거치면서 사람들은 항상 변합니다. 자, 만약에 이 주인공에다가 평행이동 공식을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를 한번 느껴보자.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4칸. 밀고 밀면은 자 식의 변화 어떻게 썼죠? 식의 변화. x 자리에 부 바꾸면서, y 자리에 부 바꾸면서 집어 넣어야 되니까 식을 넣어봐. 어떻게 돼? y-4는 x 자리에 부 바꾸면서 액마 3 분의 분자 그대로 이렇게 써지겠지. 네. 여러분들이 식을 상수함을 저쪽으로 이양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네. 원래 식은 간단하잖아. 근데 이렇게 복잡해진 식을 이제부터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평행 이동이 발생해버린 결과물을 이제부터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읽는 것만 아시면 돼요. 봐봐. 지금 내가 친절하게 이거를 3칸 옮기고 4칸 옮겨서 막 식을 조작하면서 이렇게 돼를 만약에 중간에 생략했다면 여러분들 들으세요. 생략해버리면 얘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평행 이동 양을
찾을 줄 알면 돼요. 평행 이동된 정도. 자, 평행 이동량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잘 들어. 그러니까 전 단계고 얘가 후 단계야. 결과야. 결과물을 보면서 평행 이동량 찾는 법. 준원이 이겠니? 죽겠어, 준원아, 죽겠어. 얘들아, x축 평행 이동량을 외우자. 자, 무조건 아까 내가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근데 잠깐 동안 그걸 어기자. 어기자. 분모가 0이면 한번 조사해보세요. 다시 한번. 결과물에 분모가 0이 되는 정도를 조사하면 딱 3 나오지. 예. 그게 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출력 안 써준다고.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얼마만큼 밀었게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을 줄 알면 돼. 자, 무조건 분모가 있는 곳은 x의 이동량이 숨어있는 곳이에요. 그걸 외워놓자고. 그 다음에 y의 이동량은 상수항 자리. 그러니까 숫자만 있는 부분이 있지. 문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가만히 있는 숫자. 걔가 그냥 부 그대로 그냥 걔가 상수항. 상수항만큼이 y축 이동량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고 미는 걸 문제에서 안 써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어떻게 닮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방향. 그 기본형의 방향은 분자가 2였잖아. 걔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2는 2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K를 몇인지도 구할 것 같은데 걔는 마치 상수항을 무시하면 돼요. 무시다고 치면은 X분의 2니까 그냥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킨 결과물을 표준형들이라고 부르고 표준형은 항상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잘 들어.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꼴이라고 불러요. 와, 상당히 이거 알파벳이 졸래 많죠? 쫄지 마세요. 자, 무조건. 자, 이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숫자일 겁니다. 어쨌든 얘는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얘는 뭐였을까? 과거에. 얘의 기본형은 뭐였을까? 상수항들을 무시해봐. X분의 K. Y는 X분의 K라는 기본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밀었을 거야, 읽을 줄 알면 된다고. 자, X 빼기 P니까 자, 분모가 있는 곳을 조사하면은 이해하는 과정에서 X는 P인 곳, P칸을 움직였을 거예요. 오케이? 네. Y축 방향의 이동은 저기 건너편, 사다리탑. 멀리 있는 거. Q. 상수항 자리가 이동량이랑 적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읽는 거 연습하면 돼요. 오케이? 그 과정은 평행이동 공식에 의해서 그냥 부호바뀌어서 뭐 대입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분모가 0곳과 얘가 이동량이 되더라. 라고 분자는 분자 그대로 어떤 그 숫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읽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러면 그게 된다고 치고 연습해 봅시다. 봐봐. x-5분의 4 더하기 3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그려요? 아까 표준형은 자, 우리는 기본형은 그리는 거 배웠잖아. 양이 쓰면 양의 방향, 음수면 음의 방향, 그치?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x축과 y축을 먼저 그려놔. 여기다가 표적지를 먼저 그려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없었다고 치면 기본형이 뭐였을까? x분의 4꼴로부터 파생한 녀석이 파생한 녀석이잖아. 그럼 x분의 4니까 분자 몇이야? 양수네? 그럼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그려져야 돼? 이쪽으로 그려져야 돼? 근데 이쪽이야. 미리 여러분들 연장해야 돼. 하씨 젠장. 없었다고 치면 그냥 얘인데 양의 방향. 자, 근데 실제로 뭔가 밀리고 밀린 과정이 반영돼 있는 거잖아. 따라서 자,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밀려야 되겠지. 왜? 분모가 있는 곳과 상수항 자리는 x 방향과 y 방향 관련 있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5칸 밀어야 돼. 그럼 잘 봐봐. 기본형을 먼저 그려. x축과 y축에 닿을랑말랑하는 곡선을 살짝 그리면 돼요. 그럼 걔를 5칸 밀고 4칸 밀어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밀고 밀면은 원래 점근선이었던 녀석도 전체적으로 밀리고 밀리니까 점근선도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에 닿으려고 하는 기준점인데, 기준선인데 걔들을 그러니까 각각의 점별로 밀고 밀면 결과적으로 모두 밀리면서
이 점근선도 밀리는 자리가 있겠지. 네. 전부 다 점들을 야 옆으로 가, 옆으로 위로 가 하면은 이 점들을 밀고 밀면 원래 점근선 또한 밀리는 새로운 점근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그리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5칸 밀고 3칸 밀고 5, 3 5칸 밀고 3칸 밀고 점들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봐봐. 일단 세로 방향. 세로 방향 뭐야?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지? Y축과 같은 말. X가 0인 곳이었잖아. 네. 근데 X가 0인 곳이라는 이 선이, 세로선이 X축 방향으로 잠깐 밀렸다고 치면 상식적으로 더한 만큼 밀리지 않겠니? 즉,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표준형 그래프의 새로운 점선은 그 이동량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X축에서 5인 곳을 찾아. 거기서 점선을 그리면 여기가 과거의 이 점선이, 그러니까 Y축이라는 기준선이 이쪽으로 밀린 새로운 점선을 찍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원래는 X축이 또 다른 점선 방향이잖아. 가로 방향. 근데 걔가 세 칸씩 다 밀렸다고 치면 세 칸. 그게 새로운 점선이니까 Y축에서 3을 찾고 그 3을 가로 점선에 그리면 점선. 그러면 원래는 이 노란선이었던 게 밀리고 밀리면서 여기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방향에 맞춰서 대충 그리면 돼요. 아까 원래 양의 방향이니까 방향 유지하면서, 즉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다알랑말랑 근데 여기는 무시하면 돼요. X가 좀 거리면 돼요. 어쨌든 새로운 점근선을 기준으로 방향에 맞춰서 그려버리면 빠르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지 말고 일단 어쨌든 십자가의 방향에 이쪽 아니 이쪽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밀고 밀 때는 방향은 안 바뀌니까 새로운 기준점만 찾으면 돼. 아까도 여기였던 거지.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0,0자리가 깃발. 여기에 모여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밀리고 밀린 새로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방향에 맞춰서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 뭐다? 점근선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은 그곳에서 방향에 맞춰서 그리면 돼요. 이게 유량수, 얼추, 대형 그리기라는 결론이에요. 점근선 먼저 찾고 방향에 맞춰서 그린다. 연습해보자. 많이 연습할 거야.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5. 좀 많이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음수여도 돼요. 자, 이 녀석을 그려라. 그럼 여러분들은 빠르게 예상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파생했을까? 얘는 기본형이 일단 무시. X분의 마사. 즉 분자가 음수였던 애로부터 파생된 녀석일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얘는 일단 음의 방향이야. 기억해놔. 음수 방향이야. 자, 근데 X에 뭔가 바깥에 뭔가 숫자가 바뀌어 있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의 위치를 빠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점근선이 살고 있는 곳. 원래 하면 안 되지만 강제로 0이 되게 하세요. 그럼 뭐가 돼? 분모가 0이 되는 곳은 조사해 보면 x가 마이너스인 곳이지. 네. 거기가 x가 마이너스인 곳 어디 있어? x축에서 마이너스 1을 찾고 이 방향으로 선 그림이 x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한 선이잖아. 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5랑 같은 곳은 되면 안 되지만 된다고 치는 거야. Y축에서 마이너스를 찍고 거기서 가로선을 그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방향에 맞춰서 음의 방향이네? 음의 방향이면 이쪽일까 이쪽이면 안 되고 음의 방향이 이쪽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오케이. 점근선이 결국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맞춰서 그리면 되고 평행 이동량만큼 점근선도 밀고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려야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의뢰함수의 그래프 패턴입니다. 무조건 점근선이 중요해요. 키워드 점근선이에요. X축과 Y축은 과거의 기본 형태에서의 점선이니까 그걸 빌려와서 밀어버린 다음에 방향은 마지막에 고려하시면 돼요. 고려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에 분자가 음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점근선 정말 중요합니다. 점근선은 유리함수 파트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 조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도 이것도 있어요.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은 여기도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도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점근선도 중요하고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거기 내 책 조심 알겠지만 보기 문제 5번 볼래요. 보기 문제 5번. 보기 문제 5번은 물론 그래프까지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하여라 있지만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사실 점근선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수식을 보면서 점근선 누구누구겠네? 라고 읽을 줄 알면 돼요. 읽기. 한번 해보자. 보기 문제 5번. 점근선 빠르게 읽어봐. 점근선 읽어봐. 보기 문제 5번의 1번은 x가 몇인 곳, y가 몇인 곳이라고 두 개 쓰시면 돼요. 1번은 점근선을 일단 그리면 구하면 x가 4인 곳이랑 y가 3인 곳이 수상하죠. 왜? 분모가 0인 곳이 x랑 관련이 있고 y는 상수항 자리, 맨 끝에 있는 3 있죠. 걔랑 같은 자리가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마찬가지로 2번도 x가 마이너스 1인 곳이랑 y가 마이너스 2인 곳이 엄청 수상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분모가 0인 곳과 상수항 자리는 점근선이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찾을 줄 알면 되고 그다음 그걸 기준으로 이제 방향에 맞춰서 그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정의역과 처음 나중에 읽으시면 되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215쪽 보시면 15쪽이요. 자 그러면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 우리 표준형이라는 기본형이 업그레이드 돼서 평이동이 추가된 게 얘가 A인 거야. 평이동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3번은 뭐냐면 표준형 가면 뭐가 있을까? 이참수도 배우고 1참수 배워서 알겠지만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표현된 일반 형태. 자, 요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책이 뭐라고 보냐면 자, y는 같을 때 분모분의 분자가 1차식 1차식이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꼴. 얘도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1차분의 1차야. 지수가 1이니까. 1차분의 1차를 저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어릴 때 이참수도 일반형이 보이면 식을 정리정돈해서 표준화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 이참수 때도 똑같아요. 여기 사실 끝은 한 번에 그냥 끝나요. 문제에서 일반형이 주어져 있으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강제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려버린다가 여기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아시면 됩니다. 표준화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1차분의 1차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시작할 때 썼어. 기억나? 목과 나머지 표현법이라고 해서 모든 가분수는 강제로 대분수를 만드는 것처럼 봐봐. 쌤! x 플러스 2분의 3x 더하기 8을 그리시오요. 쌤 이거 어떻게 그리지? 1차분의 1차는 무조건 붙박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르면 되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3x 8은 표준화 빠르게 하려면 8을 일단 무시해. 8을 뒤로 보내. 자 근데 자 분모랑 분자가 배수가 잘 되게 하려면 3배 3배씩 두려면 지금 몇이 더 필요해? 3. 얘를 3배 하면 거야. 3배 3배 했으니까 얘를 3배 하면 6이 필요하겠지.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원래 있던 판에다가 6을 한번 더주고 빼주는 더하고 빼주시면 내가 필요한 만큼을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3x 더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플러스 2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식을 나누면 여기 3,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약분 되거든요. 즉 3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2가 되니까 이거 교환법칙 쓰면은 1차분의 1차식은 반드시 나눗셈을 하면은 표준화된 우리가 아는 그 모양 x 더하기 땡땡분의 땡땡 더하기 땡땡꼴로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될까? 표준화가 됐으니까 점근선을 찾고 점근선을 찾아서 십자가 찾은 다음에 방향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건 다음 단계인 거고.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일반형은 무조건 표준화 하셔야 돼요. 표준화한 다음에 이제 점근선 찾고 그리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유리함수의 3가지 패턴. 기본형은 당연히 쉽고요.
표준형과 일반형이 많이 나오겠죠. 바로 식을 바라보는 연습. 이건 작용이야, 작용. 밀리고 밀린 작용으로 바라보는 거야. 없었을 때에 비해서 x자리 y자리가 대입된 상태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지저분하게 써 있으면 지저분하다 싶으면 정리하세요. 나눗셈을 써서 목과 나머지 갈라서 이렇게 만들면 표준화가 돼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자.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보기 문제 6번인데 혹시 근데 여러분들 좀 느끼는 게 좀 있습니까? 혹시 일반형은 표준화해서 열심히 정리한 다음에 점근선 분모가 0인 곳 y가 상수항이랑 같은 곳이 점근선 점근선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하면은 아는 규칙이 있어요. 알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꿀팁이거든요. 꿀팁. 자, 일반형은 여러분들이 맨날 연습하지 않더라도 그 x 점근선이랑 y 점근선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x 점근선 어디냐면 똑같습니다. 표준화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형 자체적으로 뜬금없지만 분모가 0곳 조사하시면 분모가 강제로 0곳을 조사하면 이항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그 점근선 자리거든요. 이거 뭐 외운다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시를 보고 분모가 0곳은 무조건 점근선이야 라고 외워주면 0을 세운 다음에 이항한 다음에 나누기 a, a0은 어때? 저 숫자가 있겠지. 걔가 그 점근선 자리야. 그 다음에 y 점근선도 규칙이 있어요. y 점근선 어떻게 나올까? 쌤! 이거 이렇게 표준화한 다음에 열심히 해서 표준화해서 보람이에요. 근데 표준화 자체도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은 그냥 보자마자 정리를 하고 있는 건 개수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y 점근선이에요. a분의 c. 왜냐면 매번 표준화해보면 되겠지만 아까도 x 플러스 2분의 3x 더하기 8이라는 유리함수를 진짜로 이거 나눗셈 한다고 했지. 근데 보자마자 x 점근선이랑 y 점근선은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바로 그냥 애초에 나누지 않더라도 분모가 0이 되는 자리 마이너스 2인 자리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세된 거니까 개수분의 개수 1분의 3 y는 3자리가 실제로 이 점근선에 겹쳐지게 돼 있거든요. 개수분의 개수라는 추가적인 아이템 교수는 개수분의 개수 y 점근선을 빠르게 찾고 싶을 때 하는 일반형에서의 행동이에요. 개수분의 개수. 이쪽은 x 점근선, 이쪽은 y 점근선을 찾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그거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저렇게 된다는 거고 좋습니다. 좀 쉬는 시간 가지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